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나온 지는 한 꽤 됐어요. 5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URP를 지원 안 했다가 URP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바일에서 잘 돌아가고, 어느 정도 호환성이 거의 갖춰졌다라고 보셔도 될 음,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시스템이 출시되고 나서 계속 발전하고, 호환성도 높이고, 최적화도 하고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최근 업데이트 내용은 이제 러닝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샘플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음, 샘플 프로젝트가 업데이트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샘플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네. 그리고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나온 지 꽤 되긴 했지만 음, 아직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음, 되게 간단하게 튜토리얼 형식도 진행하고, 그리고 이 템플릿도 같이 분석하면서 네.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고 계속 음, 개선하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앞으로 이 시스템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어, 이펙트 아티스트다 하시면 이문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빌트인 파티클 시스템 대신 음, 어,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줄여서 VFX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음, VFX 그래프랑 기존 시스템이랑 가장 큰 차이는 연산을 CPU에서 하냐 GPU에서 하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 차이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하게 되면 대량의 파티클을 연산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음, 요즘 뭐 GPGPU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쉐이더 등등 여러 가지 GPU의 성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이 이펙트 연산도 GPU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 다량의 파티클들을 빠른 성능으로 빠른 속도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음,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이펙트, 기본 음, 이펙트 처리 방식이랑 음, 스폰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건 이따가 또 이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네. 그리고 캐퍼시티, 음, 멀티플 아웃풋. 그러니까 아웃풋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빌보드 파티클뿐만 아니고 메시도 할 수 있고 여러 음,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스트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음,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음. 오, 이거 약간 뭔가 좀 좀 무서운데요? 징그러워. 네. 보시면 이게 파티클 이펙트다 보니까 음, 내가 어디를 보든 이 눈깔이 날 그러네요. 봐요. 계속 이 눈깔이 날 카메라 봐. 쪽으로 예, 주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걸 되게 무섭다. 공포스럽게 기괴하게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 약간 좀 눈알로 한 이유가 있군요. 계속 날 바라보니까 음. 그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고 되게 형이상학적인 예. 그리고 뭔가 표면을 타면서 흐르는 그런 이펙트들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에서 만들 때 사용한 여러 가지 음, 속성들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쁘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 많은 돈이 이거 우리 집에 이런 거 떨어졌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무한으로 돈이 떨어지면 네. 좋겠다. 방금 전 네, 걸 약간 좀 응용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클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같이 이걸 여기서 음, 플립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할 때 오, 이미지가 그 스프라이트가 바로 딱딱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블렌딩하면서 넘어가는 음, 그런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점점 오른쪽을 오, 갈수록 좀 더 네. 화려해지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오른쪽을 갈수록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화려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메쉬, 매실. 약간 흩날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딱 이펙트. 하면은 이렇게 쫙 사라지죠. 어, 네, 알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 뭐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방금 약간 좀 절반 사라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절반이 네, 사라졌죠. 네, 네. 유니티 테스트도 이제 음, 그런 형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볼 맞습니다. 수 있는 것 그래서 같네요. 뭐 이제 파티클이 스폰될 때 그 소스를 음, 단순한 랜덤 위치가 아니고 텍스처라든가 메쉬라든가 그런 걸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데이 메쉬의 볼륨을 이용해 가지고 이 볼륨 음,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표면을 흐르는 음, 그런 데이터들, 단순한 구체라든가 그런 단순 도형이 아니고 이런 복잡한 메쉬 음, 같은 것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네. 되게 예제가 많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충돌 처리, 파티클 입자 하나하나들이 지금 어, 다 손에 충돌돼서 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충돌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네. 있고, 이것도 지금 이펙트예요. 오, 메쉬 파티클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들. 맞추니까 뭔가 숫자가 이렇게 팍팍 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가지고 뭔가 더 추가적인 파티클이 뜨도록. 여기선 예시는 뭐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뭐 총을 쏘면은 딱 벽에 부딪혔을 때 파티클 그 그쵸. 스파크가 튄다거나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겠죠. 예. 되게 예. 힙하네요. 네. 저거 약간 좀 데칼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네. 되게 그게 굉장히 더 많아요. 추가된 것 같아요. 어, 네. 굉장히 오. 이런 것도 약간 있고요. 게임에서 나오는 그냥 이게 캐릭터 이펙트, 스킬 이펙트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뭔가 어둠의 기운이 이렇게 예, 솟구치는 맞아요. 네. 내 손에 흑염룡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뮤직. 스트립이고 여기 잭이 여기 네. 꽂히면 불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다. 이것도 뭔가 트리거 이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이펙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전선 이 스트립 가닥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이펙트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이펙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샘플들을 살펴보시는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패키지 매니저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프 치니까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나오네요.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탭에 가시면은 새로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샘플 탭에 러닝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정말 편하다. 네, 그렇죠. 편하죠. 네. 러닝 템플릿을 해서 여기서 인풋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샘플 항목이 생기고요. 네. 이게 아마 버전이 거듭될수록 이게 버전 항목이 이 폴더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해당 버전에 들어가서 네. 씬을 여시면은 됩니다. 근데 오. 지금 이 프로젝트는 URP라서 이 URP 씬 연거고요. HDRP면은 HDRP 씬이 따로 있어요. 두 개 다 준비해놨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URP용, HDRP용.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HDRP보단 URP 위주로 쓰실 테니까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건 URP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들을 살펴보실 때 씬을 열었다. 네. 그러면은 이 씬의 맨 상단에 보시면 게임 오브젝트 중에 VFX 샘플리 쇼케이스라는 네. 게임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인스펙터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VFX 그래프 러닝 템플릿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이 샘플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저희가 본 것들이 다 이렇게 맞습니다. 찍혀볼 수 있도록 지금 드롭다운으로 다 있거든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을 편하다. 하시면은 네. 거기 해당 가서 이동해서 보여드립니다.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시로. 네. 컨텍스트 데이터 플로우. 이건 기본적으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데이터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시고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오픈 VFX 이걸 누르시면은 에셋이 열립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노트를 추가해 줘가지고 설명 같은 거, 주석 같은 거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주석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영어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친절한데 네. 뭐 구글 돌리면은 잘 번역이 그럼요.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다 복붙해요. 복붙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문장 자체가 막 어려운 걸 막 그렇게 화려한 문장들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데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에펙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그렇게 플로우가 흘러가고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시스템이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요렇게가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커다란 덩어리 시스템이 있고, 여기 심플 루프라는 커다란 거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블럭이 하나의 컨텍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텍스트로 나눠져 있는데 파티클들이 스폰되는 걸 정의하는 이 스폰.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고 나서 스폰하고 나서 이니셜라이즈 하면서 뭔가 속성들을 정의해줘야 되잖아요. 네. 뭐 위치라든가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파티클이 생기고 나면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정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매 업데이트마다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비티가 적용되고 매 업데이트마다 중력을 적용하고 저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파티클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죠.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이 업데이트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웃풋은 이제 비주얼적인 거, 시각적인 걸 정의하는 거예요. 아, 그런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텍스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컨텍스트별로 처리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음, 이것들 블럭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블럭들이 각각 행위를 정의해요. 그래서 이 셀 라이프타임, 직관적이죠. 이건 네, 이 파티클의 그렇네요. 라이프타임을 적용하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인스펙터에서 이거 뭐 컴포지션을 뭐 애드로 할 건지 멀티플라이로 할 건지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을 정의했다가 또 추가로 해줄 수도 있어요. 뭐 라이프 타임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계속 늘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뭐 랜덤인지 랜덤이 그러네요. 끊을 건지 아니면 네. 랜덤인지 뭐 유니폼해서 아니면 컴포넌트별로 할 건지 전반적으로 적용해 줄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벨로시티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속도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속도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오, 속도 확실히 줄었어요. 네. 음, 아, 요건 블렌드 이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 랜덤성이랑 정해진 수치랑 음, 블렌드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분수 같이 얘는 계속 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버스트 블럭이 없었어요. 애초에 레이트로 기준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버스트 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숫자가 계속 변하면서 층층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계속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개, 네 개, 다섯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씩 계속 버스트로 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지금 개를 뭔가 만들면 카운트가 이제 음. 옆으로 약간 좀 붙어 있네요, 새롭게. 카운트가 옆으로 붙어 있다는 네, 게 이렇게 네, 새롭게 이런 식으로 노드가 해가지고 새롭게 또 추가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음. 좀 더 외부 로직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오. 여기서 단순하게 숫자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시간이 흐르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파티클 인덱스 개수에 의해서 뭔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조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드를 연산 노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만의 그런 이제 파티클로 이제 약간 맞습니다. 좀 커스터마이즈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글 버스트로 해가지고 카운트 원래 카운트를 숫자로 그냥 입력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폰 레이트 해가지고 루프 인덱스에 따라서 9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서 이 버스트에서 이 카운트는 입잘 몇 개 만들 건지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한 개 뿌렸다가 두 개 뿌렸다가 세 개 뿌렸다가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루프 인덱스를 구로 나머지 연산을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보여줬다가 다시 돌아서 보여주는 거죠. 네. 9로 딱 올라가면은 나눠지면서 다시 0으로 되니까 네, 네. 네, 계속 그런 이렇게 식으로 돌고 도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블럭 오퍼레이터. 음. 해가지고 이걸 뭐 노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블록이라고 부른다. 블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딱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도록 로직을 만들어준 거를 블럭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라고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셋 포지션을 설정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지션을 라인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성이 라인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쉐입을 라인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라인 시작과 끝점을 만들어 놓고 라인 시퀀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연산을 해서 집어넣어 주고 현재 인덱스에 따라서 이 시퀀서를 적용해 줘 가지고 이 라인 시작점 끝점 잡고 그 위에 딱 균일하게 세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이 샘플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죠. 이번에 근데, 아예 양갈래도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스폰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가다가 지금 여기 촛불이 두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적인 컨텍스트를 이제 아웃풋 컨텍스트를 두 개로 나눠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촛불 두 개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파티클 로직까지는 같이 쓰다가 네네. 이 시각적인 부분만 저는 이거 두 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 지금 하나인 거네요. 하나인데 두 개로 갈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네. UV 모드를 그냥 디폴트로 하면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하나만 보여주는 그런 일반적인 세팅이고 플립북을 하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처럼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북을 적용하고 나서
그러면은 메인 텍스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음. 아, 저 아래에 있는 이 촛불도 그렇게 지금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 들어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적용되는 거는 네. 플립북으로 설정하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플립북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립북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플립북 플레이어를 적용해 주면은 물론 외부에서 이 노드를 연산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를 늘려줘서 이 인덱스를 세팅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립북 플레이어 뭐 이런 촛불라든가 그런 거는 뭐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플립북 플레이어라는 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놓고 뭐 프레임 레이트를 30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빨리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럼 뭐 200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오, 바뀌고 네, 엄청 빨리 불타고 네. 있습니다. 30 하면 30. 30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세팅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블렌드 모드도 보시면은 그냥 프레임이 그냥 딱딱딱딱 바뀌. 이게 워낙 프레임이 많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숫자처럼 프레임이 적다 그러면은 이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바뀌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보여서 티가 덜 나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만들 때는 그냥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이게 에셋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셋을 새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에셋이 있습니다. 오.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빈 땅에서 헤딩하지 마시라고 간단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맞습니다. 템플릿으로 존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냥 진짜로 그냥 생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럼 미니멀 시스템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심플 루프 아까 그 분수 나왔던 분수. 것처럼 아니면 이거는 계속 빵빵빵 터트리는 거 그리고 이건 트레일 뭔가 약간- 알라딘의 램프를 어. 문지르면은 쫙 나오는 연기가 그런 피어오르듯이. 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 헤드가 있고 그게 트레일 예를 들어 꼬리가 뭐- 달려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매직 파츠가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어. 것들 아니면 이거는 또 폭죽 있군요. 하나하나 좀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 심플 루프 같은 경우는 딱 만들고 나서 바로 이 에셋을 하이어키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연결돼서 오. 보여져요.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 플레이 모드가 안 들어가도 계속 음. 파티클이 이렇게 재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재생 모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파티클이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신창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파티클 시스템은 뭔가 이 신창에서는 약간 버벅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진짜 포커스 해주지 않으면은 맞아요. 뭐 정지에 있다거나 약간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지금 이 VFX 그래프는 상당히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오, 정말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죠? 네, 일직선으로 쭉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초에 64개 만들고 그리고 라이프 타임을 랜덤으로 설정해주고 포지션을 스피어로 그러니까 그 일정한 원 바운더리 안에서 생성되도록 랜덤 위치에서 생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벨로시티 앤 디렉션을 해가지고 이 디렉션은 위쪽인데 네. 스피드를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 블렌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으로 된다 그러면 완전 랜덤성이고 1로 한다 그러면 완전 위로만 하는 건데 이걸 어느 정도 섞어줘가지고 네. 좀 위로 랜덤하게 올라가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는 이제 파티클이 처음에 스폰되고 나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런 속성들을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매 업데이트마다 그래비티랑 드래그 그러니까 중력이랑 저항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입자 하나하나마다 이제 맞습니다. 프레임마다 저게 이제 적용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을 꺼보면은 날아가겠네요, 그냥. 밀어붙이죠. 날아가네요. 네. 그리고 뭐 드래그를 끄면은 당연히 더 빨리 이제 저항도 없이. 저항도 없이 네. 그래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아웃풋에 보시면은 여기 디폴트로 할 건지 아니면 플립북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 아웃풋 파티클이라는 게 바로 이제 입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렬을 항상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꺼보면은 네. 이런 평면 게 티가 나죠. 이런 빨간 영역군요. 빨간 영. 근데 이걸 켜주면는 네, 파란 영역입니다. 파란 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클은 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카메라를 보도록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시각적인 걸
보여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점점 커지는 걸 지금 배웠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얘를 쫙 키워보면 더 커졌어요. 네. 커지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얘를 그래프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샘플 모듈 오버라이프, 그러니까 이 파티클이 처음에 시작될 때 자기 라이프 타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라이프 타임 동안 네. 이런 식으로 변해라, 아니면 스피드에 따라서 변해라,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계속 변해라,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이 정도는 나설 수 있겠는데 라고 상당히 맞습니다. 간단한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걸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헤드 앤 트레일. 이번엔 약간 좀 꼬리를 가진. 꼬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그런 아까에서 입자를. 꼬리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보다. 네. 얘도 한번 클릭해서 봐볼게요.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얘는 네. 헤드가 있고 꼬리가 있죠. 미사일 같은 거. 맞아요. 미사일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거. 네. 그런 것들이겠죠. 여기 보시면 헤드. 헤드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거 아까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똑같아요. 큰 비슷한 게 칭찬은 아니고 없네요. 똑같죠. 네. 그리고 업데이트 파티클을 합니다. 파티클로 업데이트 하는데 음. 하나가 추가됐어요. 트리거 이벤트, 오버타임 해가지고 이 업데이트마다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요.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데 이벤트 같이 뻗어나가서 보면은 GPU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게 이 연산을 GPU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뭔가 이 GPU 안에서 지주복구해야지 뭔가 GPU에서 하다가 뭔가 CPU로 연산을 옮겨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또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GPU 안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이런 세팅을 해놓는 노드가 이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60. 이건 6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쵸. 1초에 60번 이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여기서는 꼬리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뭐 포지션, 컬러, 알파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이 헤드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헤드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롬 소스라고 해가지고 헤드 포지션, 헤드 컬러, 헤드 알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상조로 받아서 계속 이어서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좋네요. 네. 그리고 업데이트는 뭐 결국 얘를 따라가니까 업데이트해서 해줄 거 별로 없을 거고 이제 시각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사이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레일 사이즈도 크기도 변하잖아요. 네, 약간 좀 점차 커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얘 컬러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곱해주죠. 이게 멀티플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강제로 세팅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속 이 멀티플라이를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 값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파티클을 2개를, 3개를, 4개를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커스터마이즈가 자유롭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은. 되게 커스터마이즈 자유롭고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크레이트에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에서 파이어웍 폭죽놀이. 파이어크. 네, 폭죽. 폭죽놀이 만들어서 보면은 오, 이런 식으로 떠올라서 좀더 복잡한 환경이겠죠. 터지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본 템플릿들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템플릿을 만드실 때 기본적인 디폴트 template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템플릿들 있잖아요. 그게 그것들이 다? 여기도 있어요. 야.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플립북 블렌딩 얘를 하나 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방금 거기서 아깝게 봤던 들어오는 그게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쓸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거는 여러 가지를 모아놔서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씬이고 내가 실제로 그걸 응용해서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가져와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얘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VFX만 스판에서 한 번에 10개 만들고 있는데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냥 500개로 과감하게 바꿔볼게요. 500개요? 근데 뭔가 안 생기잖아요. 네네, 그쵸. 안 생겨요. 우리 인생 같죠? 안 생깁니다. 이럴 수가.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안 생길까요? 그래서 캐파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클 처리할 수 있는 네. 그 저장소가 한정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직접 수동을 늘려줘야 돼요. 그럼 뭐 지금 뭐 5만 뭐 과감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죠. 근데 음.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음.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성능을 신경 안 쓰고 그냥 5만으로 만들었어요. 음. 근데 이 저장소라는 것은 결국 메모리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파시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항상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헤드에 대해서만, 요 알갱이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꼬리도 혹시 이 캐피시티에 같이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얘 캐퍼시티도 얘도 바꿔줘야 돼요. 지금 별도로 약간 좀 분리가 되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맞네요. 실제로 이제 지현님께서 원했던 그 500개의 네, 그렇습니다. 입자들이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방에서 흩어져 나오고 있고요. 음. 여기서 위로 중력을 받지 않고 아무래도 이런 이펙트에서는 아까 그 아우라라든가 그런 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뭔가 스피릿 같은 유령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중력과 저항을 껐습니다. 네. 와. 그죠. 예, 약간 이것만 그 영화에서 제가 이제 소화전 터졌을 때 나오는 맞아요. 그런 약간 물 같습니다. 네. 지금. 장난 아니네요. 그냥 지워버릴게요. 네. 아예 이렇게 우클릭해서 지우기도 음. 가능하군요. 좋습니다. 지우고요. 그리고 얘는 사방으로 퍼지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블린드 값을 0으로 확 낮췄더니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고 있죠. 3으로 지금 퍼지고 퍼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슬슬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네.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몇 번의 조작만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컬러도 이런 컬러가 아니고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컬러를 그냥 여기서 지워버리고요. 이게 지금 요건 지금 스타터 컬러였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뭐 이제 노란색 아니면 하늘색 이 두 개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지금 스타터 컬러 지웠기 때문에 이제 지금 흰색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오프 파티클을 사실 컬러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해서 처리해도 되고 아웃풋에서 처리해도 되고 다 뭐 잘 작동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컬러는 시각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직관적으로 한 여기다 하고 싶어요. 네, 아웃풋 파티클 컨텍스트에다가 지금 컬러를 컬러를 추가할 건데. 세팅하는데 오버라이프 컬러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셋 컬러를 오버라이프.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대로. 라이프 타임 동안 계속 색이 바뀌는 걸 처리를 해주고 싶어요. 네. 물론 여기서 컬러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애드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오버라이프로 할 건지 바이스피드로 할 건지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요 오버라이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컬러 앤 알파, 컬러와 알파 모두 바꿀 거고 컬러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흰색 말고 좀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HDR 컬러로 좀 밝게 빛나면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HDR도 기본적으로 되는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좀 바뀌고 싶어. 처음엔 녹색불.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뭔가 좀 느낌이 납니다. 납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빨간색. 나중에 빨간색. 정열적인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색을 마감하는. 이 정도면 될. 좀 중간에 지금만으로도 뭔가 되게 화려한 그런 이펙트 되었어요. 녹색을 둘까요? 녹색을 둡시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헤드에만 적용돼 있고 트레일은 적용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트레일도 네.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돼요. 트레일 같은 경우도 컬러, 멀티플라이 컬러 오버라이프로 돼 있는데 얘는 멀티플라이가 아니고 그냥 셋 오버라이트로 하고 컬러 알파 모두 세팅해 주고요. 네. 그리고 아까 템플릿 저장해 놨던 거 프리셋 저장 오. 똑같이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좀 몇 개 만져봤었거든요. 네. 이게 더 나을까? 어, 가운데 걸로 할게요. 네. 지금 채팅방에 나온 말대로 약간 좀 워프하는 느낌이 워프하는 좀 효과가 납니다. 그냥 직선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어서 뭔가 좀 밋밋해. 이 정도도 뭔가 재밌긴 한데 좀 밋밋한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뭔가 조금 꼬불꼬불하게 가고 싶어요. 디지몬 진화할 때도 이런 효과가 나오나요? 그래서 업데이트 파티클에서 네. 벡터 필드 포스란 걸 추가해 볼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인텐시티를 조금 늘려볼게요. 뭔가 꼬부ram이 오, 됐어. 200. 약간 좀 꼬불꼬불해집니다. 됐어. 좀 꼬불꼬불해졌어. 오, 이제 뭔가 조금 그 정령이 움직임 같은 그렇네요, 좀 그렇네요. 자연스러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벡터 필드 포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음, 벡터 필드를 이런 식으로 3차원이에요. 3차원 음, 벡터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64, 64, 64로 돼 있고 RGBA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3차원 텍스처마다 이 벡터의 방향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랜덤성이 있게 어느 정도 뭔가 막 그 패턴을 만들면서 이 데이터 안에 이 벡터의 방향들이 들어있고 그 음, 방향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 외부 후딘이라든가 뭐 외부 툴에서 만들고 이걸 가져오면은 여러 가지 패턴을 바꿔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에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걸 사용했고요. 음. 여기서 인텐시티를 많이 뭐 늘려주면은 더, 그만큼 움직임을 더 세게 더 만들 수가 강력하게 있고요. 휘어지는군요. 네. 아웃풋 부분에서 아웃풋 음, 보시면은 스텝 쿼드도 있고 아니면 헤드도 있고요. 헤드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음, 여러 가지 복잡한 이펙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음.